오늘도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이 망할 놈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나면 나 다시 돌아갈래. 안녕하세요. 라온 편집실의 편집장 미아입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일요일마다 빵빵하고 큰 정책을 발표했던 모리슨 총리가 지난 일요일에는 잠시 브레이크를 가지는지 특별한 발표가 없었는데요. 이미 나온 정책과 법안이 이번 주 수요일에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우선 그 이유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개인적으로 아주 흥미로운 컬럼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지난 1, 2주간은 수많은 정책과 이슈들이 쏟아지는 바람에 잠시 미뤄뒀었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피엔스의 저자로 너무 유명한 이스라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최근에 파이낸셜 타임즈에 칼럼을 기고했는데요. 그 내용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난 다음 세상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폭풍은 결국 지나갈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내리는 선택이 오랜 시간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다. 평소에는 수년이 걸려서 결정되던 정책도 비상사태에서는 결정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결핍된 채 단 몇 시간 만에 결정이 내려진다. 앞으로 다가올 수주 안에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정부가 내린 결정들로 인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습이 정해질 것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시스템이 상당 부분 바뀔 것이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개인을 조정하는 빅브라더가 삽시간에 괴물처럼 등장할 수도 있다. 는 것이 그의 예언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의 모든 사람들은 이 망할 코로나가 빨리 소멸되고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있을 텐데요. 유발 하라리의 예언에 따르면 이놈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난 다음 세상은 우리가 알던 그전의 세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우린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까요? 우선적으로 전염병의 확산과 사회적 패닉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은 정부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근접 감시와 처벌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현대의 과학으로 길거리, 개인주택, 차량 할 것 없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CCTV, 개인 휴대전화, 그리고 신용카드를 통해서 수집된 모든 정보는 알고리즘으로 변환돼서 모든 사람들을 24시간 추적하고 감시하는 근접이 아닌 밀착 감시가 가능합니다. 유발 하라리는 이런 밀착 감시의 한 예로 체온과 심박수를 체크하는 전자팔찌를 예로 들었는데요.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모든 국민에게 전자팔찌 착용을 의무화시키고 그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이 모든 데이터는 정부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수집하고 분석한다면 전염병이 걸린 사람을 즉각해서 알아낼 수 있고 전염병이 확산되기 전에 싹을 자를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좋은 기술 제도이긴 한데요. 하지만 그는 예를 들어서 모든 국민이 전자팔찌를 차는 2030년에 북한을 상상해보자고 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의 연설을 듣고 있는데 누군가가 분노에 찼다고 가정한다면 당연히 정부는 그 사람의 생체 정보를 확인해서 분노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물론 이건 아주 극적인 예라고 할 수 있지만 나의 민감한 정보나 심지어 감정이나 취향까지 정부가 수집해서 알고리즘으로 분석한다면 글쎄요. 사실 이미 이런 기술 도입은 지금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문제 때문에 이런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런 개인 밀착 감시 시스템의 필요성이 아주 강하게 주장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이 전염병의 팬데믹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시는 이런 지옥 같은 끔찍한 전염병의 창궐을 허락할 수 없으니까 밀착 감시 법안이 합법화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허락하는 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유발 하라리의 말에 따르면 이런 감시 시스템이 일단 도입된다면 또다시 이런 팬데믹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라도 정부는 오랫동안 이 시스템을 계속해서 유지할 거라는 것이 그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생활이냐 건강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걸까요?
유발 하라리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인간은 사생활과 건강 모두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요. 그는 한국, 대만, 싱가포르이 코로나 확산을 성공적으로 컨트롤한 예를 들면서 강압적인 감시와 처벌은 결코 해답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추적을 위한 일부 감시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광범위한 테스트와 투명한 정보 공개, 사람들의 협력이 중심이었고 정보를 접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에 더 의존했는데 그 결과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과학적인 사실과 정보들을 더 많이 알려주고 그런 국민은 정부가 진실을 말한다고 믿게 되고 더 이상 자신을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는 빅브라더가 없어도 스스로 옳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런 감시 시스템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능사는 아닙니다. 어차피 기술은 발달할 수밖에 없고 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지 국가가 지혜롭게 결정하고 그것에 대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의 건강과 자유를 동시에 지키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라고 말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유발 하라리의 이런 코로나 다음 세상의 예언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영화 속에 나올 법한 상상 속의 세상이다. 혹은 너무 과장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불과 몇 주 전에 코로나가 팬데믹으로 세계에 확산되기 시작할 때쯤에 우리는 와 이거 영화에서 봤는데 책에 나온 거랑 똑같잖아? 이러면서 소름 끼쳤던 거 There's no treatment protocol and no vaccine for this time. There were 32 cases. On day one, there were 2 people, and then 4, and then 16. In 3 months, it's 1 billion. That's where we're heading. 기억나시죠?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유명한 역사학자나 역학연구학자들의 예언이 더 이상 안드로메다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 세상에서 실현 가능한 이야기라고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아무런 고민 없이 공원에서 뛰어놀던 그런 평범한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오겠습니다.